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하는 영어 문장을 3초 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국어 문장을 떠올리고 그거를 앞에서부터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네, 정말 자주 사용하는 문장 구조,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잡아서 따다닥 꺼내주시면 3초 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연습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유용한 10개 표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화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뭐 했어 이런 문장들은 I go, 나는 갔어. I will go,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소용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지? 이럴 때는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It's no use getting angry. It's no use 플러스 ing, 뭐뭐해도 소용없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신다면 화를 내다라는 표현만 기억해서 바로 꺼내 주시면 되는 거죠. 보통 be angry, 이 angry 사용해서 화가 나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요. 좀 더 동작, 상태의 변화 쪽에 관심이 있다면 get angry가 더 잘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et angry를 ing 형태로 getting angry라고 하는 거죠. 화내도 소용없다, 소리쳐도 소용없다, 그거에도 소용없다. 이렇게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it's no use 여기까지 먼저 꺼내신 다음에요. 뒤에 동사 ing 형태로 getting angry. It's no use getting angry. 한 문장 바로 얘기하기 힘들다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It's no use, it's no use 이렇게 한 다음에 ing 강세 주면서 getting angry. It's no use getting angry.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기본 문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좀 특별한 느낌을 주는 문장은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저녁에 외식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패턴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 how about 이거를 한 번에 how about 이렇게 꺼낼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ing 형태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의 ing 형태로 꺼내주시면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이 됩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고요. 정말 많이 사용해요. How about eating out? 외식하다는 먹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거니까 eat ou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ing로 바꿨어요. 참고로 오늘 밤과 같은 시간 표현은 가장 뒤에 일단 주어 동사 다 패턴 다 꺼내고 뒤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한번 더 해볼게요.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친구한테 혹은 가족한테 오늘 저녁은 외식하는 게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 이제 꺼낼 수 있죠?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각각의 의미 단위를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3초 안에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바로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뭐가 있나요? 어떤 존재를 물어보는 그런 패턴을 꺼내 볼 건데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두 개만 꺼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there is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There is,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Is there? 이렇게 하면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어떤 사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이번에는 a bank. 어떤 은행이 하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Is there a bank? 여기까지가 첫 번째 미단입니다. 이거 1.5초 안에 나올 수 있게.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이렇게 먼저 꺼내주신 다음에 이 근처에 near here. near here. 이렇게 하는 거죠. 근처는 near, 여기는 here. 여기 근처는 near 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Is there a bank near here?
한 번 더 해볼게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연습해 주신다면 나중에 중간에 들어가는 a bank만 바꿔서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여기 근처에 쇼핑몰이 있나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익숙해지시면 더 빨리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박물관은 몇 시에 여나요? 자, 이번에는 몇 시라고 물어보는 이 패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이번에 what time을 먼저 꺼냈는데요. 이게 바로 몇 시라는 의미를 가진 패턴입니다. What time? What time? 지금 몇 시야라고 우리 시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박물관은 몇 시에 여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do you라는 거 많이 사용하는데 do you go to the gym? 몇 시에 헬스장에 가니? What time do you go grocery shopping? 몇 시에 식료품 쇼핑을 가니?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요.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박물관이 여나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do 인데 3인칭이니까 does로 바꿔서 Does the museum open? Does the museum open?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만약 사람한테 너는 몇 시에 문을 여니? 뭐 이렇게 가게 같은데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What time do you open? 이렇게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박물관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Does the museum open? Do you 자리에 Does the museum? Do you 자리에 Does the museum?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박물관이 여나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이렇게 완성한 거죠. 다섯 번째는 저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 진행형을 사용한 일반적인 주어 동사 문장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I'm listening to music. 자, 여기서 음악을 듣다, 이렇게 뭔가를 하다라는 덩어리 표현들을 기억하면 문장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쇼핑을 하다, 음악을 듣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다, 이런 것들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문장 속에 넣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복습까지 될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을 듣다는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그런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을 사용해 볼게요. I listen이 아니라 I'm listening. I listen이 비동사 붙이고 I'm ing. listening. 이렇게 바꿨어요. I'm listening to music. 저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된 거죠. 자,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now? 음악 듣고 있지.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소개팅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갔다 왔다면 어땠어? 궁금하잖아요. 그 남자 마음에 들어 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인지, 뭐 직업은 뭔지, 뭐 이렇게 키가 몇인지 보통 옆에 사람들이 더 궁금하죠. 그래서 How was your blind date? blind date가 소개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how was까지 한 번에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뭐뭐는 어땠어요? How was your blind date? 소개팅 어땠어?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니?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어?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주말 보내고 평일에 친구 만났을 때 How was를 사용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소개팅 갔다 왔어요. 3초 안에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How was your blind date? How was your blind date? 이렇게 바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새 일은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는 마음에 드니? 너의 새로운 일이. 자,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Do you like your new job? 이렇게 완성됩니다. like는 좋아하다인데요. Do you like라고 하면 너는 좋아하니라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좀 더 풀어서 보면 너는 마음에 드니? 괜찮니?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도 like 동사를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like? 마음에 들어요? Your new job.
너의 새 일이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your new job?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like your new job? Do you like your new dress? 새 드레스는 마음에 들어. Do you like your new hairstyle? 새 머리 스타일은 마음에 드니. 단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질문하니까 do you라고 했지만 대답할 때는 I like, 바로 I like my new job. 새 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부정할 때는 I like 사이에 don't를 넣어서 I don't like my new job.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 구조 기억해 두신다면 응용하기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맞아 바로 그거야. 나 바로 쓸 수 있어. 이거는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 꼭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나오더라도 또 만나고 비슷한 구조 또 만나고 여러 번 만나면 몸이 기억해서 저거 이거지라고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이해도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편안하게 일단 완벽하게 이해된다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 헷갈리면 시간 지나면 계속 듣다 보면 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새 이름 마음에 들어요는 Do you like your new job? Do you like your new job?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째입니다. 창문 열어도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open the window? 물론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can I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거 핸드폰 좀 가져가도 돼요? 이거 여기로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내가 무언가 해도 되는지 물어볼 때는 can I입니다. Can I? 자, 그 다음에 우리 덩어리 표현 좋다고 했죠? 샤워를 하다, 사진을 찍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창문을 열다라고 해볼게요. 열다, 창문을. 항상 영어는 동사가 먼저입니다. 한국어는 창문을 열다지만 영어는 열다 창문을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져가다 그 우산을, 읽다 그 책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가 되는 겁니다. 2개 붙이면 문장 완성되죠. Can I open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째는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부를 전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Say hello to your family. Say hello to까지 우리 바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직역하면 안녕이라고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되는데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잘 지내, 안녕, 어떻니 이렇게 안부를 전하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say hello to your wife. 아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Say hello to 창범. 창범이한테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당신 가족들이라면 your family가 되니까 say hello to your family.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제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Bye bye 한 다음에 say hello to your family. 가족들에게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이거를 그냥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연기하듯이 실제로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Bye bye, say hello to your family. 이런 식으로. 물론 좀 오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좀 점잖게 Say hello to your family.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의 말투에 맞게. 하지만 강세, 멜로디 하나도 없이 Say hello to your family. 이게 아니라 Say hello to your family. Say hello to your family. 멜로디는 최대한 내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감정이입 여러 번 따라하기. 감정이입 따라하기. 이거 꼭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콧물 나다라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I have,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인데요. 물론 책을 가지고 있거나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요. 네, 근데 뭔가 먹다 마시다, 먹는 시간을 가지다,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 해서 I have a sandwich. 전 샌드위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 have a cold. 감기에 걸렸어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이번에는 runny.
run이 달리다이지만 흐르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흐르는 콧물, runny nose. 콧물이 바닥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그런 느낌을 run 동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a runny nose. 저 콧물 나요. 이런 재밌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콧물 나는 모습 상상하면서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Can I get some tissue? 나 티슈 좀 받을 수 있을까? 갖다 줄래? 왜 그러면 I have a runny nose. 막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 콧물 나요. 다시 해볼까요?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째로 외워야 할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로 준비했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너는 답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본 동사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know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know the answer? 이렇게 됩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루어지죠. 나는 알아 라고 하면 I know. I know. 그런데 do you를 사용해서 너는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는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늘상 그런 걸 말해요. 커피 드세요? 샤워하세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다라는 know를 사용해서 do you know? 아세요? the answer. 그 답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답 알고 있어? Do you know the answer?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know the answer?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볼게요. 문장 가장 먼저 I think부터 시작하면요. 나는 생각해 뭐뭐일 것 같아.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비가 오다는 rain인데요. 그냥 it rain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be going to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는 it가 만나면 is로 변합니다. I am, you are, it is. 이렇게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딱 변환시키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만나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s going to. 앞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이 be going to가 약간 징조가 있는 느낌의 미래가 됩니다. 그냥 뭐뭐 할 거야가 아니라 보니까 먹구름이 좀 끼어 있고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예요. 그런 징조가 있었거든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think까지 더해서 I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I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I think와 is going to rain 이 두 개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파티에 올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요.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대방한테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할 땐 can you라고 해요. 뭐뭐 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볼 때는 ca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you? Can you? 이렇게 시작하고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파티에 오는 거. Come to my party. 어디에 오다? Come to. 나의 파티니까 my party. Come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 번에 문장이 쭉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살짝 나눠서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나눠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Can you? 한 번 던지고 come to my party. 이렇게 좀 쪼개놓으면 따라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렇게 조각낸 거를 순서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순에 맞게 하는데 이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거를 막 공식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문장을 만나보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주어 동사 그리고 질문할 때는 do나 can이 앞에 붙어서 do you나 can you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일단 with 뒤에 빼고요. Can you help me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can you를 사용한다고 했죠. 돕다라는 의미의 help를 사용해서 Can you help me? 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어떤 대상을 말할 때 with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숙제 있잖아요.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With my homework. with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호흡으로 wit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길게 보면 좀 어렵고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여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죠. 그리고 with my homework 여기까지도 조금 짧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때도 뭐부터 얘기하면 되지? 그래,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with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Can you 이렇게 조각조각 한 단어씩 얘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렇게 됩니다. 일단 돌아, 회전해 이거는 turn이거든요. 보통 두 가지가 있죠. Turn left, 좌회전하다. Turn right, 우회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다시 좌회전하다 뭐라고요? Turn left, 우회전하다는 turn right 이렇게 있고요. 특정 지점을 콕 집어서 어디에서 그렇게 라고 하면 at을 사용해 볼게요. At the next traffic light. 신호등이 traffic light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next라고 하면 다음 신호등이 됩니다. 이번 거 말고 다음 거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 길 알려줄 때 이런 표현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어디서 좌회전하죠? 다음 신호등에서. At the next traffic light. 붙여서 쭉 얘기하면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게 빠르다면 천천히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지난달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했어. 어디로? 새 집으로 이사했지. 그러면 마지막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난달이 맨 끝에 딱 등장하면 딱 좋겠죠? 영어로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 우리는 이사했어. 이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move라는 동사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moved. We moved. 우리는 이사해가 아니고 이사했어. 라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어디로 이사했죠? To a new house. 보통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사하다, 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e moved to a new house. 우리는 이사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We moved
to a new house. 우리는 이사했다. 새 집으로. 그리고 last month. 지난 달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 리듬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이사했어. 새 집으로 지난달에.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한 번 더요. 천천히 해볼게요.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저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제 취미는 뭐냐면요. My hobby is. 이 표현은 또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 like to read books in my free time. I like to. 여기까지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해볼까요?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게 취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I like to를 사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는 read books. read a book이라고 단수로 얘기해도 괜찮고요. read books. 복수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like to read books.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I like to read books.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고요. In my free time. 여가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 노는 시간, 여가 시간을 in my free ti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free time만 기억하기보다는 여가 시간에 in my free time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I like to. 책을 읽는 거 read books. read books. 여가 시간에 말이야. In my free time. In my free time. 저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ooks in my free tim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8번째는요. 하루에 2번 약을 드셔야 해요 라고 하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바로 가볼게요.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저는 should 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은데요. 물론 좋습니다. 이 느낌 동사, 조동사, 느낌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전혀 나는 아는 게 없다 라고 하면 should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거 해. 라는 이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You should. 그리고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할다 라고 할 때는 take 동사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take a medicine. 약을 먹다. 나중에 eat이나 drink 같은 거 사용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나오지 않고 take a medicine이라고 기억해 두셔야지 어색하지 않게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약을 복용하다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 너 약을 먹어야 돼. You should take a medicine. 이걸 have to로 바꾸면 you have to take a medicine. 당신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강한 의무감을 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권유. You should take a medicine. 약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웠던 걸 계속 섞어가면서 연습하면 나중에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전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보는 거죠. 물론 처음 만나보시는 분은 어색한 분들은 첫 번째 스텝, 여기 있는 문장을 바로 따라하는 거, 이것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wice는 2번이거든요. 하루에 2번이라고 하면 twice a day. twice a day.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해볼까요? 너 뭐뭐 하는 게 좋아. You should. You should. 뭐를 하는 게 좋냐면 약을 먹는 게 좋아.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 하루에 2번. Twice a day. Twice a day. 전체 문장.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9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찾을 수가 없어요.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 티셔츠 입고 나가야지 룰루랄라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지?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그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보통 can'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잘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빨리 얘기하다 보면 이걸 얘기하지 않고 강세만 주고 I can't find. 중요한 건 강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냥 I can't find.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강세를 강하게 줘보세요. I can't find. I can't fin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무엇을 찾을 수가 없냐면 My favorite t-shirt. 티셔츠는 그대로 대신 강세를 살짝 넣어서 t-shirt. t-shirt. 근데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 favorite. favorite t-shir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한 번 더 해볼게요.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옷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못 찾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혼자 진짜 막 찾다가 발견 안 될 때 이거 꼭 떠올려 주시고요.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하면 What happened yesterday? 무엇이 발생했나요? 무엇이 일어났나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근데 과거니까 ed 붙여서 happened. 무슨 일이야?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What happened? 갑자기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막 다 어질러져 있고 막 진짜 평상시에 있던 그런 거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국어로 물어보죠. 이게 바로 what happened. 근데 어저께 막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라는 의미의 과거 표현 yesterday를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언제나 주어 동사 이럴 때는 what 같은 게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는 따로 없고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 주어 동사가 아니라 특정 느낌을 가진 do나 can 같은 게 앞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happened yesterday? 한 번 더요. W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 빈도 1위 완전 필수 원어민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활용성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단순히 문장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초보자들도 저를 믿고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뭐뭐 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장 먼저 꺼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면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영어의 어순, 주어 동사부터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습관화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need some help. 나는 필요해. I need.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도움 좀, some help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조금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some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움이 아니라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하면 some help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I need some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저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7시인데 매일 오전 7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I wake up at 7 a.m. every day.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일어나다, 그냥 wake 아니라 wake up. 이렇게 덩어리로 된 것들은 한 번에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바로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일어나다, wake up. 일어나다, wake up. 저는 일어납니다. I wake up. 그냥 뭐 다르게 바꾸지 않고 그냥 wake up 그대로 쓰면 현재 시라고 해서 평상시에 늘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어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몇 시에 일어난지 바로 얘기할 건데요. at 이렇게 사용해 볼 건데 at은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7시, 9시 이럴 때 at과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at 7 a.m.까지 하면 오전 7시를 말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I wake up at 7 a.m. 저는 7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ke up at 7 a.m. 그리고 마지막 매일매일은 every day. every day죠. 그래서 완성된 거 I wake up at 7 a.m. every day.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I wake up at 7 a.m. every day.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게 하나의 의미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끊기지 않고 바로 훅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생각하면서 잠깐 끊어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저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어 듣는데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매일 오전 7시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끊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하면 She goes to the gym twice a week.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만 바뀌었는데요. 주어는 그녀니까 she.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she. 헬스장에 가다 go to the gym. 그런데 여기서는 go가 아니라 goes라고 하고 있죠. 보통 주어가 3인칭 단수. 뭐 그의 이야기라든지 그녀라든지 그것이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s나 es를 붙입니다. 이번에는 es를 붙여서 goes가 되겠죠. She goes to the gym. 참고로 goes to the gym은요, 헬스장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활동들은요, 이렇게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일어나다, wake up. 헬스장에 가다, goes to the gym. 이렇게 말이죠. She goes to the gym. 주어 동사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평상시에 늘 가는 게 되지만 매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3번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1번 갈 수도 있고 늘상 하는 것도 빈도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번은 twice. 일주일에 2번 하면 일단 몇 번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하루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twice a week라고 하면 2번인데 일주일에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로 활용해서 twice a month, 한 달에 2번, twice a year,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빈도수를 얘기하는 건 나중에 또 제가 문장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 번 만나면서 계속해서 감을 잡아 가시면 돼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e goes to the gym twice a week. She goes to the gym twice a week.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그녀는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She should study for the test. 자, 보통 I가 주로 등장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녀 이야기, 어떤 여성분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남성분 이야기를 하거나 너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 주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she, he, you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she study가 아니라 she should study. should를 중간에 넣어 보겠는데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 should study. 그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는 게 좋으니까 시험 공부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냥 공부가 아니라 for the test.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 공부가 됩니다. 그냥 study만 기억하는 것보다 study for the test. 시험 공부하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녀는 해야 합니다. She should 무엇을 해야 되죠? Study for the test. 이거를 she should study for the test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주어 바꿔서 you should study for the test.
너 시험 공부해야 돼. I should study for the test. 저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주어를 바꿔서 이거 sh를 사용하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you나 I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린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이렇겠죠? 무엇, what. what을 사용하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did you라고 하면 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하셨어요. 하세요보다 하셨어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동사 say를 넣어서 did you say? 말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 문장은 What did you say?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감정이입하는 거에 따라서 뭐라고 하셨어요가 되기도 하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하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you say? 너 뭐라고 했어? 화내면서는 What did you say? 네, 중요한 건 what의 강세 중에서 What did you say?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지난 주말에 동물원에 갔어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언제냐면 지난 주말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영어의 어순이죠. 이 원어민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순 상관없이 우리는 지난 주말 동물원 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혼란해할 겁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e went to the zoo last weekend. 아까 전에 비슷한 문장 해봤죠? 이번에는 go to the zoo, 동물원에 가다라는 덩어리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런데 갔어, 과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go, 보통 ed를 붙이는데 불규칙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go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go는 went. We went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We went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언제 갔죠?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갔죠 라고 하고 있죠. We went to the zoo last weekend.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지난 주말에. 이것도 너무 길다 생각하면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국어로 불러드리면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We went to the zoo. We went to the zoo.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한 번 더요. Last weekend. 연결해서 말하면 We went to the zoo last weekend.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는 숙제를 끝냈어요. 여기서 우리 이런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숙제를 끝내서 지금도 숙제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여기서 그냥 he finished 이러면 과거 시제, 보통 뒤에 ed 붙은 게 과거 시제거든요. 끝내다는 finish, 끝냈어. 이렇게 하면 finished 이렇게 되는데요. have나 has pp 형태 이렇게 사용하면 끝내서 지금도 끝낸 상태야. 지금이 좀 더 추가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많은 문장을 만나면서 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He finished는 그냥 언제 과거에 끝냈구나 이렇게 되고요. He has finished 이 현재 완료를 얘기하면 끝내서 지금 끝낸 상태이구나. 듣는 사람 아마 지금 끝냈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남자애가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얘 숙제 있지 않아? 놀아도 돼?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얘 숙제 끝냈어. 지금 끝낸 상태니까 놀아도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숙제를 끝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는 식당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m looking for a restaurant. 이건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바로 I'm looking for입니다. look for라고 하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디 있지 하면서 찾는 게 look for, look for. 그래서 진행형으로 I am looking for라고 하면 지금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I look for, 찾다, I'm looking for,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게 바로 looking for 진행형의 느낌입니다. I'm looking for a restaurant. 저는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배고파서 I'm looking for a restaurant. 그러면 좀 맛있는 데 추천해주고 그런 것도 있겠죠. 나중에 핸드폰 잃어버리시면요. I'm looking for a cell phone. 그리고 펜을 잃어버렸다. I'm looking for a pen.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찾는다. I'm looking for. 이거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9번째는요. 집에 도착하면 너에게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반으로 나눠볼게요. I will call you. 여기까지 먼저 하면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call, 전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그냥 I call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간에 will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뭐 할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I will call you.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그리고 나서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면 뭐뭐 할 때, 언제인지를 말하면 우리 when이랑 함께 사용할 수 있죠. I get home. 내가 도착하다 집에. 참고로 get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장소랑 함께 사용되면 도착하다, 가다, 도달하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 get home, 집을 얻다, 집을 봤다. 좀 어색하죠? 집에 도착할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익혀주시면 돼요. 동사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뭐 get이나 make, take 같은 것들은요. 한 가지 의미뿐만 아니라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 기억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너에게 전화할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문장은요.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하고 있죠. 영어로 He can swim very well. 일단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I can do it. 여기서 주어는 내가 아니라 그니까 he can.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있다니까 he can swim. He can swim.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he can swim 하고 끝내면 되지만 very well. 그냥 잘도 아니고 아주 잘한다고 해서 very well. 정말 한 마리의 물개처럼 수영을 하는 친구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He can swim very well. 한 번 더요. He can swim very well. 그는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마무리해 볼까요? He can swim very well.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정말 쉽게 이해되는 기초영어 강의.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기초영어 문장 10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저거 어떻게 하더라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제 설명을 듣고 하나씩 만들다 보면 영어 문장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10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파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말할 때 저는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혹은 뭐뭐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I have never been to Paris. 우리가 have pp 형태, 현재 완료라고도 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의미예요. 만약 내가 파리에 안 갔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본 적이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그냥 안 갔어 느낌이고요. 현재 완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never를 가져와서 I have never
been to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뒤에 어떤 장소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 never been to Paris, Seoul, New York 이렇게 도시나 나라 이름을 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have never been to Paris. I have never been to Paris. 경험을 말할 때 어디 가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중간에 never를 빼면 I have been to Paris. 나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e like to watch movies on weekends. 이렇게 볼게요.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취미 생활을 like to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취미라면 I like to를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의 취미면 we like to. 그래서 my hobby 이렇게 직접적으로 취미를 사용하는 것보다 I like to가 원어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단수로 watch a movie 혹은 복수로 watch movies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복수 형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We like to.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그리고 주말에라고 하면 on weekend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끝에 s를 붙여서 weekends라고 하면 복수 형태죠. 단순하게 그냥 주말 한 번 이게 아니라 여러 번의 주말. 네, 그러면 우리 매주 주말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연습하시면 더 좋고요. 우리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We like to.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주말에 on weekends. 하나 연결하면 We like to watch movies on weekend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일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혹은 뭐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회의가 있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일찍 일어나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운 느낌, 그러는 게 좋겠어 라는 느낌이고요.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돼 라는 강한 의무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볼게요. 과연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네, 부드러운 느낌? 아니면 강한 느낌? have to는 강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 7시에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필수적이잖아요. 그럴 때 I have to. 꼭 해야 돼.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Tomorrow. 내일.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어나다 wake up. wake up.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뭐 일찍이랑 더해서 wake up early. 여기까지 가셔도 좋아요. 자, 다시 해볼까요? 저는 뭐뭐 해야 합니다. I have to 일찍 일어나다 wake up early. 내일은 tomorrow.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부드럽게 쭉 이어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저 커피 한 잔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은요.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would like. 이거는요. 좀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인데 나는 원해요. I want. 이거에다가 공손한 느낌을 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받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할 때 I want, I would like. 이번에는 공손한 느낌으로 아주 느낌까지 달려서 I would like, I would like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거기다가 무엇을 원하냐면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컵으로 우리 커피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커피라고 해도 되지만 a cup of coffee 이렇게 딱 가둬두는 느낌. 네, 뭐 그냥 연필이라고 하지 않고 연필 한 다스 혹은 그냥 수프라고 하지 않고 수프 한 접시
이렇게 정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coffee는 a cup of coffee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손함을 한 번 더 더하기 위해서 please를 사용했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이거 좀 내가 너무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이나 뒤에 please만 붙여줘도 충분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한 번 더요.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는 금요일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조금 전에 해서 약간 좀 익숙하지 않나요? have to.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인데요. We have to. 우리는 꼭 해야 돼요. 뭘 해야 하죠? Finish the project. 끝내다 프로젝트를. 네, 이거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한국어는 프로젝트를 끝내다라면 영어는 끝내는데 무엇을 끝내냐면 프로젝트를 끝낸다. 이렇게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We have to. 프로젝트를 끝내다. Finish the project. 언제까지? By Friday. 금요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까지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긴 한데요. until과 by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쭉이란 느낌이 있는 반면 by는 데드라인의 느낌이 있어요. 금요일이 뒤에 등장했다면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have to, finish 이런 표현과 등장하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찰떡궁합이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We have to.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해요. Finish the project. 금요일까지. By Friday. 다시 한번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We have to. 프로젝트를 끝내다. Finish the project. 금요일까지. By Friday.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한 번 더요. We have to finish the project by Friday.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저는 오늘 밤 콘서트에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가 아니고요. 갈 거예요가 아니고 갈지도 몰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5대5 정도로 헷갈릴 때는요.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여기서 might를 사용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추측이 되는 거죠. 만약 확실하게 갈 수 있거나 진짜 갈 거야 라고 하면 will이나 be going to 같은 걸 사용하겠지만 여기서 I might 말투부터 약간 이런 헷갈리는 그런 말투로 한번 해보세요. I might 나 뭐뭐 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다 tonight 오늘 밤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이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막 얘기하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감정이입을 해주시면서 말투부터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연습할 때 I might go to the concert. I might go to the concert.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거 무슨 느낌이었는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입하니까 훨씬 더 그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느낌 살려서 I might go to the concert tonight.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게 필요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뭔가 막 허둥지둥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뭐뭐 하세요? 라고 부를 때 do you가 바로 나온다면 아주 이 현재 시제 질문을 잘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커피 마시세요? 어디 가세요?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다양한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필요하다, need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need? Do you need? 다른 거 anything 어떤 건 어떤 건데 else 다른 어떤 거라고 해서 anything else 이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 Do you need a pen?
펜이 필요하세요?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좀 필요하신가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필요하면 이걸 좀 필요합니다. I need blah blah. 이렇게 할 수 있고요. It's okay.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우리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는 거죠. 네, 여기서는 It's okay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Do you need anything else? It's okay. Thank you.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지만 발연기를 섞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째는요. 공항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항에 갈 수 있는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그렇죠? How, 어떻게, do I?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How do I? 제가 어떻게 뭐뭐 하죠? 어떻게 하죠? Get to the airport. 여기서 get to 어떤 장소 넣으면요.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get이 의미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초반에는 이게 의미가 1개가 아니라 5개, 10개 정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문장을 접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딱 보고 장소만 등장하면 공항을 봤다? 공항을 이해하다? 어색하죠? 공항에 가다 라는 의미구나 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계속해서 접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다시 해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더 천천히.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쭉쭉 한번 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Could you speak more slowly? 네, 물론 can you도 좋습니다. can you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난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 could you 쪽이 좀 더 잘 어울립니다. could you, can you가 해주실 수 있어요 라면 could you는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정도로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Could you speak?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More slowly? 더 천천히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ould you?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peak?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나중에 원어민들이 너무 빠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고요. 네,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되죠. What's your name?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익숙한 거에다가 단어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요.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을 궁금해 할 수 있죠.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여기서는 name이 아니라 food, 음식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favorite food,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 food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sports,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하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취향을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원어민이랑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떤 스포츠에 관심 있다 딱 TV를 보면 What's your favorite sport? 혹은 Who's your favorite soccer player?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이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요? What 대신 who를 사용해 줄 수도 있겠죠. 멜로디와 기본 느낌은 비슷하니까 여기다 단어만 계속해서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음식 질문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들 좋아하기 때문이죠. 물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마지막 한 번 더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딱 좋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도 바로 이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지금 얘기하면서 바로 써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댓글로 써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운전 중이라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공책이라도 꼭 한번 마음에 드는 문장 적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그 문장은 여러분의 문장이 되어서 나중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